안녕하세요, 여행길자입니다. 요즘 뭐 뉴스 보면 거의 누가 더 힘든지 토론하는 천하제일 힘든 대회죠. 맨날 뉴스에서는 뭐 백신이 개발 중이란 말만 나오고 확진자는 계속 늘어간다는 뉴스만 나오고, 그리고 가뜩이나 취직도 안 되고 힘든데, 뭐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남도 힘들고 사회도 힘들고 전 세계가 힘들어서 어디 뭐 푸점도 잘 못하고, 실업수당은 다 뭐 타게 되면 당장 뭐 내일이 막막하지만 그래도 뭐 참고 버티고는 있는데, 뉴스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답답하고, 뭐 안타깝지만 힘들지 않은 분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 필수 산업들도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라고 뭐 별 수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업종뿐만 아니라 카페와 식당, 헬스장과 뭐 태권도장 등 어떤 이렇게 기준이 없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또 안 되고 뭐 이런 게 요즘 많죠. 그러니까 다른 업은 3단계로 올라서 뭐 망할 것 같다, 뭐 아니면 뭐 2.5단계도 망한다, 뭐 이런 시위도 하시고 하던데, 공감도 가고 한편으로는 많이 부럽습니다. 특히 헬스장은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다행히 여행사도 들어갔는데, 저희는 헬스장과 같은 상황이 사실 이제 11개월째거든요. 지원금이 카페는 200이고 저희는 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카페는 테이크아웃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수익이 없이 임대료만 나가는 건데, 이게 뭐 기준이 뭔가 싶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뭐 같이 일하던 동생들은 다른 곳에 뭐 취업을 했지만, 일반적인 여행사에서 해고되거나 무급휴직 되신 분들은 뭐 기술이라도 배워보려 쫓아다니지만, 여행일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투자를 받아주는 곳이 사실 요즘 특히 시장에서 드물죠. 또 휴직을 하더라도 이게 고용 상태로 간주돼서 다른 일을 찾는 게 정말 힘들어요. 뭐 해결될 기미도 전혀 안 보이고요. 제약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참 어디 가서 돈 주고 얻을 수 없는 경험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반성도 하고. 요즘 유튜브든 뉴스든 뭐 여행사가 힘들다, 뭐 고사 직전이다, 여행사만 20년째 유지되던 여행사가 망해서 아르바이트 한다, 여행사 휴업하고 택시하는데 뭐 산학금도 못 벌고 집에 왔다, 휴업하고 편의점 알바한다 등 뭐 많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편의점 알바든 물류센터 알바든 배달 알바든 당연히 해야죠. 못 버티면 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영업이니까 리스크를 감수하고 해야 하는 거죠. 자영업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뭐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건 아니니까. 저도 여행사를 하지만 손님이 안 와서 제가 망하면 세금으로 제 수익을 보존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없이 월 1000 또는 억 버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상한 거죠. 코로나로 지금 당장에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동안 벌어놓은 수익으로 어느 정도는 감내를 하고 버텨야지, 장사 안 되는 걸 그저 세금으로 충당을 시키려고 하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본인이 낸 세금이 그렇게 쓰여진다면 아깝지 않을까요? 또 뉴스에 나오는 여행사 중에 다는 아니지만 몇몇 여행사는 사실 애초부터 거의 망할 수밖에 없는 여행사였어요. 거기 다니는 직원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티켓 조인을 환불해서 기업 간의 거래를 하는데, 뭐 그 대금이 2주에서 3주가 걸리는 회사라면 애초부터 어려웠던 거거든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든 뭐가 터지든 리스크가 생기기 전에 조치를 했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저희는 뭐 다른 업보다도 저희는 여행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금 보유율도 높이고 여행일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수익이 발생되게끔 어떤 코로나 이전부터 해놨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비단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27년이나 여행사를 운영했으면서 1년 버틸 자금도 못 모았을 정도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뭘 해도 안 됐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니면 뭐 또 20년을 일하고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허덕여야 한다면, 그러면 여행 일을 접고 다른 일을 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대는 사실 점점 바뀌니까 어떻게 보면 100세 시대로 가는 것 같은데, 코로나로 1년 정도 쉰 게 변수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변수가 언제든지 나에게 닥칠 수 있다는 교훈을 진짜 이번에 뼈저리게 저는 배웠거든요. 또 이번에 30 넘어서 코로나의 어떤 파도를 겪어보니 진짜 멘탈이 삶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구나, 멘탈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하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여행업 커뮤니티방 보면 그러니까 출근 시간에 막 버스랑 지하철도 그렇게 만석이고 퇴근 시간에 옆 사람 막 술 냄새까지 느껴지는데, 이럴 거면 왜 비행기를 못 타게 하느냐니, 뭐 동남아랑 트래블 버블을 해야 한다느니, 가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대표님들도 있는데, 만약에 정말 트래블 버블을 한다면 코로나 확진자가 그나마 없는 대만이랑 뉴질랜드랑 해야죠. 왜 동남아랑 해요? 그러니까 또 트래블 버블은 사실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입장을 바꿔놓고 그 나라의
관점에서 입장을 봤을 때 대만이나 뉴질랜드가 저희랑 트래블 버블을 할까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도 대만에서 국가 분류한 거 보면 한국은 아직 위험 국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가 K방역이니 뭐니 하지만 초반에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해외 입국을 막지 못했기에 확진자가 적지도 않죠. 어느 나라가 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여행업을 해서 아는데 이 시국에 해외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잘도 해외에서 방역수칙을 지키고 얌전히 있을까요? 동남아 국가를 트기 시작을 하면 여행사들이야 사정이 정말 조금이나마 또는 눈꽃만큼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 국내 경제가 안 좋아지겠죠. 이게 뭐 백신 및 치료제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완화를 시키면 국내 경제에 피해가 가잖아요. 그러면 국내 기업이 도산을 하면 피해는 저희 여행업과 같이 그 직원들이나 그 직원 가족들이고, 또한 여행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파산을 하면 아무래도 나라에 돈이 돌지 않겠죠. 관광 수입 또한 어느 정도 뭐 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뭐 프랑스처럼 뭐 관광 대국도 아니고 오히려 입국을 완화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와 코로나 확산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여행업에 있지만 절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자기들만 생각하는 의견 그리고 돈으로만 보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인식이 안 좋아진 이유 중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런 의견을 내고 다니니 뭐 저가 여행으로 옵션 강매, 그다음 쇼핑 강매로 손님들 갑질하던 놈들이나 뭐 전혀 동정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말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저런 사람들은 코로나 순기능으로 그냥 빨리빨리 좀 업계에서 정리가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서 여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아마 기존 또는 코로나 이전에 여행했던 가격으로 공급이 되기엔 다소 시간이 좀 걸릴 듯 합니다. 항공사들의 공급성 문제도 있고 한동안 기존 줄어든 공급의 수요가 몰리게 되기에 코로나 치료제가 나온 후에도 최소 반년 정도는 더 있어야 아마 코로나 기존에 여행하던 것과 같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혹여라도 여행을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백신 및 치료제가 나온 시점으로부터 1년 후를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해당 영상이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한번 클릭이 뭐 돈을 떠나서 저에게 영상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